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2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골칫거리 두 조직이 있다면은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일 것입니다. 한쪽은 괴담, 한쪽은 폭력 시위, 그리고 다 친북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한민국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를 자칭합니다. 민주노총이라고 그러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그럽니다. 이 민주가 맞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소위 민노총, 소위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부르는 게 맞을 겁니다. 저는 절대로 진보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저들을 꼭 붙여야 될 경우에는 소위 진보 세력 또는 자칭 진보 세력 이렇게 부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소위 민주노총이 퇴근길에 서울 도심에서 시위를 하겠다는 데 대해서 막대한 교통장애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시위를 허용하는 결정을 했고요.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4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경찰은 두 법원에 교통량 조사 자료를 내면서 퇴근 시간대 도로 점거 집회는 막아야 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자칭 민노총이 올 7월 들어가지고 지난 4일, 7일, 11일 그리고 다가오는 14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딱 퇴근 시간 됩니다. 서울 세종로 2개 차로 등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면서 이런 법정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집회는 신고만 하면 열 수 있지만 도로교통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면 경찰이 금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지 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소위 민노총 집회 중에서도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에서 8시 사이에 대해서는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통고를 했는데 소위 민노총이 경찰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가 결국 이겼습니다. 행정법원이 소위 민노총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행정법원은 민노총이 7일, 11일, 14일 오후 5시에서 8시 사이 딱 퇴근 시간의 피크 타임입니다. 에도 도로 점거 집회를 해도 된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재판부는 퇴근 시간대에 집회 장소를 점유할 경우 상당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퇴근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집회 허용을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세종대로는 왕복 8차로인데 집회는 하위 2개 차로만 이용한다. 집회에 사용되지 않는 도로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교통량을 상당 부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 판사가 지금 광화문에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모이죠. 집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아요. 이게 탁상공론 아닙니까? 저는 사무실이 광화문 근처에 있어가지고 출퇴근 시위 때 얼마나 정체가 되는지 여러 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일대만 정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광화문이 정체되면은 서울의 상당 지역에 그 파급 효과가 미쳐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 재판장은 무슨 교통수단을 이용을 하는지 문제가 없대요. 아니, 경찰이 그래도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5시에서 8시 사이만은 집회를 금지시키겠다고 했는데 해보라는 겁니다. 해보고 그러면서 뭐 요지는 별 불편 없다는 겁니다. 별 불편 없다.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뒤에 허용을 했으니까 그것은 앞에는 그냥 말장난이고, 제발 이 판사들 앞으로 교육시킬 때 집회 현장에, 특히 자칭 민노총 집회 현장에 한번 꼭 실습차 관람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제출한 교통량 조사 자료
차량 통행 속도 보고서 내용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대 세종도로에서 집회가 이루어지는 경우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분석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경찰이 낸 자료는 일단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민노총 자료를 믿습니까? 민노총 심장부에 북한 간첩망이 들어간 거, 이거 재판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민들을 괴롭히는 이 시위가 북한 노동당 정권의 지령인지 아닌지도 검토하면서 그 가능성까지 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면은 이 재판부는 김정은의 대한민국 파괴 공작에 가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말이죠. 가담하고 있다는 의심을 자초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경찰이 이 행정법원 결정에 불복에 상고했는데 서울고법도 똑같이 자칭 민노총 편을 들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이걸 다루면서 두 기자가 이런 제목을 달았네요. 판사님, 퇴근길 민폐 시비 시달려 보셨나요? 판사님, 퇴근길 민폐 시비 시달려 보셨나요? 한 법조인은 조선일보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였네요. 재판부가 경찰이 제출한 자료를 배척하면서 구체적 근거도 없이 퇴근길 집회가 있어도 교통에 장애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일 민노총 집회 때는 폭염 등으로 집회 참가자가 적어 도로 점거가 없었고 교통장애도 적었다. 그러나 지난 5월 민노총 노숙 집회 때는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는데 법원은 이를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5월 노숙 집회 때도 법원은 집회를 허용을 했는데 당시 자칭 민노총 건설노조가 3,500명 규모의 야간 도로 행진을 신청하자 경찰은 교통장애를 이유로 금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진 규모를 2,000명으로 줄이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했는데 민노총이 2,000명으로 줄이는 그런 조직입니까? 그날 밤 민노총 조합원들은 서울 도심에서 노숙을 하며 술파를 벌리고 노상방뇨와 쓰레기 투기를 해가지고 언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경찰관은 법원이 있는 서초동 한복판 도로를 막고 집회한다고 상상해보라. 법원들이 현실을 모르는 것 같다고 아주 점잖게 이야기했네요. 김명수라고 하면 이념적으로는 좌편향이고 법원 내에 사조직을 운영한 사람이고 거짓말을 일삼아 가지고 지금 고발된 상태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법원이 지난 짧게 잡아서 지난 한 5, 6년 동안 대한민국 편에 섰느냐, 반대한민국 편에 섰느냐, 법치 편에 섰느냐, 법치 파괴 편에 섰느냐 하는 것은 국민들이 더 잘 압니다. 법률 기술자보다는 국민들의 상식이 더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